자, 같은 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것들은 아마 처음 보는 글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자, 이자 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한 글자 한 글자만, 어, 한 글자 한 글자씩 파악도 하셔야 되고 같이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이엔지엔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이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람자죠, 그죠? 이거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거 이것도 이제 사람 이름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의 자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한국 한자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체자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뜻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이 두 글자가 나중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는 어떤 자냐면은 쓰러질 언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절뚝발이 걸음하다, 절름발이처럼 걷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쓰러질, 잘 모르겠죠. 그죠? 이거는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다리가 위에 막혔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어, 그, 구글에 주역 39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주역 39번 괴가 수산건인데, 이자가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9번 괴 예, 절름절름 걷다 이거는 좋은 개가 아니에요. 이 개가 나오면 이제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안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걷다 이거는 너무 엎어져 있다 넘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것에서 연유해가지고 오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여러분 UFC 파이팅 보면은 코너 맥그리거 그 잘난 체 하면서 걷는 그 젠체 하는 걸음걸이 보시죠. 딱 그거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좀 이상하게 걷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자세를 삐딱하게 짝다리 짚고 서 있는다든가 이런 거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젠체하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만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요 둘 다. 하나하나 뜻도 오만하다지만 합쳐서 오만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서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이 단어도 사실 이거 이제 간체자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국 그 시 중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이 돌아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전통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특히 역사의식과 결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이 올라가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둘러본다고 했는데 망고를 둘러본다. 지금 한번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죠? 그 행위가 그대로 딱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미 일찍이 한나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부에도 보면은 이런 행위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지금 당시잖아요. 위진남북조의 시는 물론이고 당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제 광성자가 나왔네요. 그죠? 이 사람 이름인데 사실상 중국어의 첫 번째 도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황제 헌원이 이제 중국어의 그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서 비결을 묻게 된다라는 게 전설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제가 여기서 일부러 제시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녕하다 할 때 영자거든요. 그죠?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와서 알 거고 이 불자도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유량이라는 사람의 호인데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도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밟을 도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해석을 같이 하겠지만은 바다를 밟는다니까 바다에 뛰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부분 해석은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난관 아닙니까?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나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잠훈. 자문이 이제 응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어, 그 역사적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언급하면서 그대의 행위는 참으로 고결하고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순간이 앞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 또한 밝은 임금께 이 사자는 사례를 하다, 감사하다, 미안함을 표시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사드리고 멀리 떠나다 이런 뜻도 되겠어요. 그래서 밝은 임금을 떠나가지고 지금은 건방지고 어, 오만하고 뭐 그런 신하로 여겨진다. 제가 이제 교만하고 공궁한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공궁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공궁에서 왔는데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같이 해서 오만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뜻이 이제 거기에 맞겠죠.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금이 좀 사실 여러분 그 이전에 얘기 이 그 뭐야 200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0이 어떻게 벼슬을 버리게 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워낙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어, 그 양귀비나 고력사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도 술 취한 상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청편조 시를 지을 때 그 유명한 일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귀비한테 먹물 갈게 하고 고력사한테 신발 자기 뭐 양말 벗게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죠? 그렇게 있을 때도 오만했는데 어, 계속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냥 파면됐다고는 하지만은 전해지는 걸로는 파면될 행위를 하고 나가고 싶으니까 자기가 뿌리쳤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평조라는 시를 쓰기 전부터 그 자기한테는 이제 시 쓰는 일, 그러니까 글 짓는 일 이것만 주니까 이백이 지금 그때 삐져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포부를 펼칠 만한 그런 높은 자리는 안 주고 계속 시만 쓰게 하고 이러니까 그 궁을 뛰쳐나갈 그런 국리를 찾고 있었던 와중이었다. 이런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이런 뭐야 밝은 임금을 떠나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제발 저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신하라고 칭하고 있는 거를 자기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망고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이 말은 역사를 한번 이 둘러보는 행위 자체는 지금 상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둘러보면은 그 주변 광경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역사를 둘러보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전통적인 어떤 시인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한번 망고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하기로 광성자처럼 그런 도사처럼 지내고 싶다. 광성자의 이웃이 되겠다. 광성자와 더불어 이웃하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웃하기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은거의 자세를 자기도 한번 이렇게 가다듬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은거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죠? 어디 숨어가지고 지내는 것은 꼭 아니지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 쓰고 뭐 즐거운 생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도사의 생활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로 지금 노중련 이야기를 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사인 겁니다. 노중련이 친구를 위해 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결국 이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몸을 던졌음에 어찌 상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중련 얘기하면서 천금을 마다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이 어떻게 이 천금을 받을 생각을 또 하겠습니까?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다에 몸을 던졌다를 실제로 죽음이라기보다는 바다에 응거하는 그런 어떤 은자의 자세하고 어,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대꾸가 되듯이 산으로 이제 한번 돌아오고 나서는 강나루토 어디 있는지는 묻지 말지 것이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뭐냐면은 바다로 떠나고 산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이런 세속에 관계된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자의 자세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된다. 이 나루토를 묻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은유적으로 짐작이 되시겠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산에서 어디 가려면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어디 가야 되는데 일단 나루토가 어딘지를 물어서 이제 교통편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교통편을 확보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 어, 기왕 숨어 살 것이면 끝까지 다 숨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두구가 나오는데요. 서쪽으로 가서는 부채를 한번 탁 이렇게 흔들고는 같이 털어보자. 뭐를 털어보냐고 얘기하냐면은 원규의 그 이게 이제 그 티끌 그런 거잖아요. 먼지 그거를 같이 한번 털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까? 이 원규에 대한 고사를 모르면은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다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찾아보셨나요? 이 사람은 유량의 잔데 위진 시대의 굉장히 이제 권세 있는 그 당시 거의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부채 한번 휘두르면 모든 사람들이 몸을 다 굽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도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시를 쓸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어이없는 그 권세에 대해서 좀 풍자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런 원규의 진을 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꼬는 겁니다.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의 권세 같은 거에 대해서 예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속세의 이런 부질없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자의 삶은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어, 약간 그 굉장히 그 호기로운 마음을 한번 발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시상을 끝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두보의 여인행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조금 예를 들어서 맹호연의 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가 어려웠죠. 그리고 아마 그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런 어려운 시를 하게 되면은 평범한 시는 그러니까 이제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조금 난이도가 쉬운 시는 그야말로 어, 예,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쉽게 번역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가 너무 어려웠다 하더라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는 너무 어렵거든요. 별 5개 기준으로 한다면 별 4개에서 별 4개 반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난이도가 시경하고 함부를 최고로 치거든요. 바로 그 턱 밑까지 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웠어요. 문선에 실린 고시가 또 이제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가 함부 그리고 시경의 어려운 시 그리고 문선에 문선에 실린 것 같은 아주 옛날 형태의 고시 이것들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거는 그 고시에 거의 근접한 그런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이 뒤의 시는 조금씩 쉬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